10월 27일 일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남아있는 몇 가지를 처리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난주까지 국정감사가 모두 끝이 난 셈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이재명 재판 전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두 가지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재명 재판 전국을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소위 당정 갈등이, 그것도 특별감찰관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특별감찰관을 처리하지 못하면 특검법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이 국민의힘에서는 고민거리입니다. 요즘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실 여권 전체의 현명한 길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인 만큼 송은재TV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구독을 누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송은재TV를 응원하신다 생각하시면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또 멤버십 회원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일요일 아침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재명의 1심 선고입니다. 이재명의 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조국혁신당은 이제 어제부터 장외로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칩니다. 그런데 탄핵 요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요건은 하나도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거짓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호응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재명도 곧 다음 달 초부터 이제 김건희 여사 규탄 대회를 열겠다. 그래서 장외로 나서겠다라고 합니다. 호응을 받지 못할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그 다음 민주노총 이런 동원된 집회, 시위 아니고서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고,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면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이 물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김건희 여사 특검 전국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자신이 사법 처리가 되더라도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선거법 위반은 2년 징역형이 구형이 됐고 위증교사는 3년 징역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다음 달 15일, 다음 달 25일 이렇게 차례대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다. 증거로 보건대 유죄 판결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의 법적인, 정치적인 이제 책임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는 다음 달 15일, 하루 전인 14일에는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14일에 맞춰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이렇게 이재명의 재판, 이걸 함께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사법방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기자 수가 늘어나고 인터넷 시대가 되고 이래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사법방해, 가짜뉴스. 미국과 달리 우리는 이 사법방해나 가짜뉴스, 이 처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걸려도 언론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법방해에 걸려도 피의자의 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 법적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재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무기는 가짜뉴스와 사법방해입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걸리게 되면 사법방해를 합니다. 이재명의 지금 정치적 자산인 셈입니다. 범죄적인 자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소위 뭐 좌다 우다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법방해는 물론 이재명 일당만이 주로 사법방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1심 선고, 그 다음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 모든 걸 볼 때 가짜뉴스, 이 뉴스의 형식을 빈 거짓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많은 부분들,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많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어디까지가 가짜고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모두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원재 TV를 방송을 하면서 뭐 다른 건 모든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가짜뉴스만은 하지 않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가짜뉴스만은 안 된다. 유튜브는 정보의 바다입니다. 뭐 어떤 형태의 방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 정치평론이라는 이름을 걸고 할 때에는 가짜뉴스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 사실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락이 된다. 뭐 오락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락을 하면서 근거 없는 오락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오락을 이게 정치평론인 것처럼 이게 뉴스인 것처럼 보도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뭐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주로 이 팩트에 기반을 하면 격한 뭐 논쟁이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팩트를 기반을 해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팩트에 모두가 동의를 하게 되면 그 해석은 뭐 나름대로 누구나 제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팩트입니다. 이 팩트에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각종 논란들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이재명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이게 유죄 판결이 날 것이다라는 건 민주당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인 사람들 들여다보면 뭐 변호사들이나 검사 그 담당 가장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 내용을 어느 정도만 들여다봐도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다.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라는 건 인정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인정이 되는 이재명의 두 가지 거짓말, 위증 이걸 놓고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것이냐. 이건 모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준도 정해져 있지만 그 폭이 넓기 때문에 검찰은 그러니까 2년과 3년 징역형을 구형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이 1심 선고를 할 것이냐. 이재명에 대해서 아무리 선거법 위반, 아무리 낮아져도 이재명의 당선 무효형이라고 하는 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1000만 원의 벌금형은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증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증교사도 실형은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년에서 1년 6개월 이 징역형이 떨어지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추세인데 이재명의 경우에 이게 아무리 낮아져도 실형은 선고가 될 것이다. 이재명은 특히 검찰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이용한 방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법 방해입니다.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고 재판 지연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나쁜 점 한 가지만 꼽으라면요. 정청래가 법사위에서 저지른 그 대북 송금의 이화영을 법사위에 불러다가 자기가 재판을 한 것입니다. 신진호 부장판사가 1심 판결을 내린 부분을 다시 재판하겠다라고 나선 부분입니다. 신진호 부장판사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화영이 주장하는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내용까지를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걸 이재명이, 정청래가 국회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의 이름으로 이화영이라고 하는 이 중범죄자를 불러다가 재판을 다시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호통을 친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전국의 검사들, 판사들, 법조인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국회에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계속해서 사법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검찰의 주장, 검찰의 구형이
국민들의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의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팩트, 이재명이 저지른 두 가지 거짓말, 위정교사는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은 확정적이다.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당도 상당한 형량을 각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은 사법처리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이재명을 내년이면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는 이 이재명을 당대표로 해서 민주당이 버티고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이재명의 두 가지 재판에 있어서 팩트,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위정교사를 한 이 팩트를 인정하게 되면 형량을 가지고는 누구나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조인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김건희 여사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소위 윤한 회동에 이어서 한동훈 대표가 이 특별감찰관을 하자라고 하니까 추경호 또 원내대표가 여기에 반대하고 나서고, 그래서 이게 뭐 당론이냐? 당론 아닙니다. 그 다음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할 것이냐?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하면 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특별감찰관이 거부가 된다, 의원총회에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이제 당원 전체 투표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퇴입니다. 당원 전체 투표에서 만약 거부가 되면 한동훈 대표가 사퇴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제 직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특별감찰관이라도 하지 않으면 다음 달 14일 이재명의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음 달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14일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고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12월 초쯤에 재표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국민의힘 108명 이탈표 없이 똘똘 뭉칠 수 있겠느냐. 이런 과제들이 남는 셈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팩트입니다. 팩트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날마다 뭐 많은 뉴스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 중에 가짜 뉴스도 있고 진짜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계속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는데 반박이 채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팩트는 녹취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자, 주고받은 문자도 있고, 두 가지 가방을 받은 부분, 주가 의혹 부분, 가방과 주가 의혹은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이제 언제나 논란이 되는 것이 녹취가 있고 문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 국정에 개입한 것이냐, 공천에 개입한 것이냐, 그 법적인 논란은 다른 문제입니다. 팩트는 이 문자와 이런 주고받은 녹취록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방과 그 다음 이 주가 의혹은 분명하게 이건 팩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총선에서 문제가 됐을 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 커져왔습니다. 의료 대란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때 문제가 됐는데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인사가 총선 때 문제가 됐는데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한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건의를 했는데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도 팩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를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걸 못 하는 거라면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특별감찰관이든지 뭐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의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팩트는 나와 있습니다. 이 팩트에 공감을 한다면 해석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는 가방은 제가 살펴보건대 이건 기소할 거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주가 의혹 부분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전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는 한 방법으로 기소를 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거 기소하는 것이 훨씬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항고를 해서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있지만 뭐 일단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각종 녹취록 문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뿐이냐라는 겁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뿐입니다. 윤 대통령도 뭐 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저지른 짓, 팩트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판단이 나올 수 있고 주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두 가지 혐의, 김건희 여사의 문자, 그 다음 녹취록입니다. 이게 현재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 부분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명태균에 대해서 계속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1심 선고에서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건 팩트를 무시한 가짜뉴스입니다. 거짓 선동입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되더라도 이재명이 거짓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증교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팩트 위에서 법적으로 무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거짓말한 적이 없다, 위증교사를 한 적이 없다, 녹취록이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과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는 잘못한 것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나와 있는 팩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좌든 우든 뭐 쉴드를 칠 수도 있고,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뭐 덮기 위해서 이재명이 장외 투쟁을 벌이듯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또 덮어주기 위해서 이재명의 부분을 부각시키거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전략, 홍보 전략 이런 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팩트 기반 위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팩트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김건희 특검법 제3자 공정한 특검을 만약 한다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의 저 특검법은 위헌입니다. 이재명이 특검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저건 안 됩니다. 근데 공정한 특검으로 한다면, 김건희 여사 이 특검법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이 이재명이 이걸 이용한 거짓 선동을 국민의힘이 막아낼 수 있을까, 여권이. 또 만약 특검을 하게 된다면 더 새롭게 나올 그런 뭐 사실은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그 문자나 녹취록 이것뿐일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이든 김건희든 이 전체의 팩트를 본인들만은 정확하게 알 겁니다. 이 전체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된 이제 팩트 위에서 판단하고 서로의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다음 달, 한 달 내내 충돌이 될 겁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냐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팩트가 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 대구를 갔어도 또 일부 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욕을 듣고, 어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추모식이었죠. 추도식. 거기에서도 배신자 욕을 들었는데,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 한동훈이 탄핵에 동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동훈이 이재명과 뭐 결탁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팩트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이 회담을 하면 이게 결탁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배신했다. 한동훈이 뭘 배신했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팩트를. 배신을 했다면 소위 친윤들이 총선에서 또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끌어내리기, 전당대회 이후에도 친윤들의 그 행태가 배신적인 행태 아닙니까? 한동훈이 탄핵에 동조한다. 탄핵에 한동훈이 왜 동조를 하며 탄핵에 동조하는 그런 뭐 언행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좌파다, 한동훈이 좌파다.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이제 논쟁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뉴스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짚어두고요. 이제 다음 달은 이재명의 1심 선고 2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 특별감찰관 특검법, 그 다음 이 와중에 아마 한동훈과 이재명이 만나게 될 겁니다. 뭐 이재명의 협조를 구해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 의료대란, 여야 의정 협의체, 이것도 출범을 시켜야 하고, 또 금투세도 폐지를 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민생도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합니다. 이재명도 아마 한동훈을 이용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법, 이걸 계속 여론화 시킬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겁니다. 한동훈도 뭐 이재명과 회동, 이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이렇게 서로 만나기로 했다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한동훈도 이재명을 이용해서 이 대통령실을 좀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도 읽힙니다. 정치에서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동훈과 이재명, 특별감찰관,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동훈도 이재명을 만날 때 이재명은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을 들고 나올 겁니다. 한동훈도 뭐 들고 나갈 게 있어야 합니다.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다. 김건희 관련해서. 그러면 김건희 특별감찰관, 이건 들고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어차피 이재명은 특검법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반대할 겁니다. 이재명 지금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소위 위헌적인 이 특검법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제3자 좀 공정한 이 특검법으로 바꿔서 밀어붙일 것이냐, 지금 고민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분열된 모습을 보이느냐,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국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돌아가게 됐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전국입니다. 이재명 처벌, 가능하면 이재명 구속입니다. 이재명을 만약 구속,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이 솔직히 여야의 대치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상당히 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덜 수 있다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의 팩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대란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대로 두면 계속 악화됩니다. 총선 이후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의료대란 이 위기는 악화되어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뭐 개인적인 관계도 언제나 이야기가 됩니다. 뭐 한동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넥타이를 선물한 적도 많이 있다. 또 한동훈이 좋아하는 고기를 많이 먹었고 집에서 고기를 싸주기도 했다. 이 좋은 개인 관계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이 뭐 김건희 여사와 나눈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문자도 뭐 수백 건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정에서는 이 합리적인 관계, 합리적인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팩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 비판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특별감찰관으로 이걸 뚫고 나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특별감찰관을 고집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금은 좀 접고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두고 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느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인신공격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그건 가짜 뉴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마찬가지고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없는 비판은 그건 뭐 사실은 감정적인 싸움 이외에는 거의 주술적인 것이 돼서 그냥 보기 싫다 뭐 이런 것은 제가 이 보도 송은재 TV 이 정치 논평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회담이 있고 다음 달에는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있고 다음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특별감찰관이냐 특검이냐
아니면 또 다른 길을 모색하느냐. 이게 얽혀 있으면서 다음 달, 한 달은 정말 가장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 윤석열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0월 27일 휴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